생각하는 바둑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 파워 3급의 이지연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소목 포석에 대해서 살펴보고 계신데요. 그동안 조금 어렵게 느껴졌던 소목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먼저 포석에서 자주 등장하는 형태에 대한 침입 그리고 대응책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화점과 관계 있지만 우리가 포석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형태죠. 자, 백이 높게 둘 때는 보통 두 텀을 중요시할 때, 그래서 이쪽에 돌이 있을 때 등장하는 정석이긴 한데요. 이렇게 세 칸이 벌려져 있을 때는 흙에 침입하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자, 이쪽에 돌이 있을 때 붙여서 끼우는 수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배우셨죠? 자, 맞고 단수 치고, 자, 이을 때 이렇게 한 점을 제압하는 것까지. 자, 이 수를 게을리하는 것은 붙여서 호구를 치면 이렇게 꽃놀이패를 백이 하게 됩니다. 자, 이 패는요, 흙의 5점이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굉장히 즐거운 패이고요, 흙으로서는 할 수가 없는 패입니다. 따라서 이곳은 한 점을 제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흙의 실리가 굉장히 크고 백은 두 텀을 차지하고 이곳을 지켜서 둔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는 끼우는 것이 아니라 느는 경우 역시 실리를 차지하는 흙의 수단이 남아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 경우에 이쪽에 흙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같은 형태라면은 자, 백의 큰 형태, 백의 세력보다는 흙의 실리가 굉장히 돋보일 것입니다. 자, 이때는요, 붙이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일자로 내려서는 수가 좋습니다. 흙이 계속해서 붙이는 수, 이 수는 들어가서 사는 수가 남아 있고요. 또 마늘모 형태에는 3, 3을 들어가서 사는 형태가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흙은 바로 이 한 점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귀를 지켜서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에 흙은 마늘모로 한 점을 잡는 수를 노리고 있고요. 또 백은 이렇게 붙여서 또 처리하는 수가 남아있죠. 큰 자리를 차지하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은 누군가는 이쪽에 돌이 오겠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짧게, 간명하게 이렇게 처리하는 수단이 남아있습니다. 자, 어쨌든 백으로서는 이렇게 세 칸을 벌리는 형태는 들어가는 수단이 남아있다는 것, 흙으로서는 침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낮은 세 칸 벌림, 이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역시 세 칸인 경우에는 이 침입하는 수단이 남아있죠. 자, 보통 1립 2전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1립 3전이기 때문에 이 돌이 쉽게 안정을 취한다면 백으로서는 1립 2전보다는 훨씬 득이겠죠. 때문에 흙은 이 침입을 절대적으로 노리게 됩니다. 자, 이때 백은 어떻게 타개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위에서 공격을 가는 것은 자, 밀고 나왔을 때 응수가 없습니다. 젖히는 것은 붙여서 자, 늘 수밖에 없는데 호구를 치면은 양쪽이 갈라졌죠. 이 형태는 좋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다고 끼어가게 되면 이 백 한 점이 죽어버리죠. 역시 백이 둘 수가 없죠. 자, 이런 형태들이 이 포석에서 자주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타개할까요? 자, 이때는 이 선으로 붙이는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자, 여기 위에서 가는 것은 연결을 시켜서 근심과 걱정거리가 사라졌죠. 흙으로서는 어느 한쪽을 젖혀서 끊어가고 싶을 텐데요. 자, 백이 끊고 이 한 점을 버리는 작전이 좋습니다. 이렇게 막아서 이 한 점을 버리는 대신에 또한 실리는 흙에게 내주는 대신에 백으로서는 이 전체가 연결을 했죠. 이렇게 백으로서도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런데 흙은 지금 이 형태만 보면은 백이 뭐 좋아 보이지만 보통 침입을 할 때는 주변에 어딘가에는 흙의 응원군이 있기 마련이죠. 자, 그래서 흙은 손쉽게 살거나 또는 연결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보통 흙은요, 이렇게 침입을 하고 나서
어느 쪽을 할 것인지 바로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이수를 노리고 계속해서 바둑을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마음이 급해지는 것, 좀 찜찜한 것은 흑이 아니라 백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세 칸 벌려져 있는 형태, 이 형태는 이 침입이 남아있다는 것, 그리고 백은 이 선으로 붙여서 타게 한다는 것,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기다리셨던 소목 포석의 세계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소개하고 싶은 포석은 바로 이 화점과 그리고 날짜 굳힌 포석인데요. 이 포석을 선택한 이유는 최근에 현대바둑에서 가장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 2시간에 걸쳐서 이 포석에 대한 과거 그리고 현재의 모습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날짜 굳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견실하다. 그리고 세력으로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지금 백이 같이 큰 자리를 차지한다면 흑도 큰 자리를 차지합니다. 백이 걸쳐가겠죠. 흑은 두 텀을 쌓는 정석을 두는 것이 좋고요. 3-3으로 들어가면 자, 실리와 세력의 정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자, 이 형태는 흑이 실리 견실한 수이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세력이 돋보이는 포석입니다. 백도 큰 자리를 차지했기 때문에 한 판의 바둑으로서는 쌍방간에 문제가 없지만 흑으로서는 이상적인 포석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때문에 초반에 이렇게 상대에게 큰 모양을 주는 경우는 많지가 않고요. 이렇게 갈라쳐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자, 예전에는 이렇게 다가가는 수가 거의 대부분이었죠. 자, 최근에는 반대쪽으로 다가가는 수가 있고요. 또 그에 대한 연구로 날일자로 걸치는 수까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밑에 쪽에서 다가가는 과거라고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사용되고 있는 그런 포석입니다. 자, 이때 진짜 옛날 제가 어렸을 때 바둑 배울 때는 이렇게 1, 2위전 두 칸으로 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흑이 마늘문을 받고 백도 큰 자리를 차지할 텐데요. 자, 이 형태 많이 보셨죠? 네, 제가 지난번에 이쪽에 있긴 합니다만 이렇게 어깨에 짚고 붙이는 수가 흑으로서 좋은 수단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백으로서는 이 한 점을 잡고 이렇게 안정을 취하는 것이 보통인데 흑이 이곳을 가고 나서 보니까 전체적으로 흑의 세력이 돋보이죠. 역시 이 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칸 벌린 그리고 양쪽에 바짝 다가와 있는 이 형태는 1, 2위전은 했습니다만 백으로서는 굉장히 엷은 형태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과거에는 두어졌지만 지금은 이런 포석이 잘 두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백은 날일자로 걸쳐가는 수를 둘 텐데요. 이 변화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 제가 두 칸 벌리는 수는 백이 엷다. 그래서 과거에는 두어졌지만 현재에는 거의 두어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백으로서는 걸쳐서 좀 더 적극적인 포석을 하는 것이 현대바둑입니다. 자, 이때 흑이 날일자로 받아둔다면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가 나올 텐데 이 형태는요, 백이 굉장히 이상적인 형태입니다. 다음에 이쪽을 침입하는 수단까지 남아 있습니다. 자, 침입하는 수에 대해서 잡으러 가는 것은 귀로 붙이는 수 또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수 등등이 있는데요. 백이 조금이라도 이 변 쪽에 돌이 온다면 강력해지는 그런 뒷맛입니다. 자, 기본적으로도 이곳에 너무나 쉽게 백을 안정시켜 주는 것은 흑으로서는 불만이죠. 자, 제가 아까 이 세 칸 이 형태에 대한 이 침입에 대해서 잠깐 보여드리는 적이 있었죠. 왜 보여드렸는지 이제 아시겠죠? 네, 이렇게 침입을 해서
변화를 구하는 것이 흙으로서도 좋습니다. 자, 이 수에 대해서 백은요, 한 칸 뜨는 수, 그리고 붙여서 두는 수, 두 가지 정도의 응수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과거에 많이 두었던 붙이는 수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백이 붙이는 응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때 흙으로서는 나를자로 받는 수, 그리고 귀에서 젖혀가는 수로 나뉘어집니다. 나를자로 받게 되면, 자, 이 한 점을 버리겠다는 뜻이죠.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 젖힌 수는 귀 3, 3에 대해서 조금 방지해 놓을 수이고요. 이렇게 정석이 마무리가 되는데, 흙은 실리, 백은 두텀으로 나뉘어집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둬서 흙이 발빠르게 두는 포석이 많이 있었는데요. 자, 어느 순간부터는 이 백이 두텁다. 그리고 귀에 맛이 남아있고, 이 침입하는 수가 좀 거슬린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정석 자체는 두질 않습니다. 자, 하지만 뭐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둘 수 있는 또 그런 형태겠죠. 자, 흙으로서 나를자가 아닌 이번에는 이 귀 쪽으로 젖혀서 두는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젖히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이 변 쪽에서 막는 수는 지금은 좋지 않습니다. 왜냐면 끊어서 이렇게 백이 타기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모양상 이 변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때 단수를 선수하고 이 변으로 공격을 합니다. 이 한 점이 외롭고요. 또한 흙으로서 크게 이득을 본 형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변 쪽으로 젖혀가는 수는 지금은 흙이 선택해서는 안 되는 큰 실수인 그런 수가 됩니다. 이 뒤쪽으로 젖혀가는 것이 정수입니다. 자, 아까와 뭐가 다를까요? 지금 똑같이 백이 단수를 치면 여기까지 형태가 비슷한데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때 이 한 점은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자로 지켜서 이 귀를 안정시키고 나니까 이 형태는 흙으로서도 충분한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백이 조금 다른 변화를 살펴볼까요? 자, 방금처럼 위에서 가서 싱거운 형태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귀에서 막는 수가 또 있습니다. 이때 주의하셔야 할 것은 따내는 것은 손 따라 둔다는 것인데요. 중앙 쪽으로 막는 것이 선수가 되기 때문에 막고 공격하면 아까와 또 형태가 비슷하죠. 이렇게 손 따라 두는 것에 주의해야 합니다. 지금은 이곳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 수가 좋은 수입니다. 이 단수되어 있는 한 점은 가볍게 본다는 것이죠. 자, 이제 흙은 이 한 점을 어느 정도는 차지를 했습니다. 자, 백은 이쪽을 잘 타개를 해야겠죠. 첫 번째, 붙여서 두는 수입니다. 자, 귀를 막으면 끊어서. 자, 이 한 점을 살리게 되면은 이 흙이 죽기 때문에 흙은 가만히 늘어서 둡니다. 그리고 백도 가만히 빠져서 다음에 한 칸 뜨는 수를 노리고 있습니다. 자, 흙은 간명하게 바깥쪽에서 활용을 하고요. 손 빼면 단수 치고 막아서 백이 안 되죠? 이 한 점을 깔끔하게 잡는 수가 좋습니다. 그리고 두 칸을 띄어서 여기까지가 이 붙여서 끊는 수에 대한 그런 정석의 형태입니다. 자, 이 정석은 제가 실전에서도 많이 뒀었지만 흙이 전체적으로 좀 두터운 그런 형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백의 실리가 돋보이긴 하지만 뭐 쌍방간에 충분한 포석이죠. 하지만 제 입장에서는요, 이 흙으로서 이 형태를 참 좋아합니다. 자, 백이요, 이 형태가 만약에 싫다면, 흙이 두텁기 때문에 두기 싫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3-3으로 들어가는 수단도 있습니다. 자, 이때 이 변에서 막아서 살려주는 것은 다음에 흙의 응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는 너무 큰 차이가 되죠? 봉쇄가 안 되니까요. 먼저 이쪽 들어가는 것이 수순이고요. 백이 넘어서 살자고 하는 것은 살려줍니다.
그리고 변쪽으로 벌려서 자, 정석이 또 완성이 되었습니다. 쌍방간에 둘 수 있는 흙도 불만이 없는 그런 포석입니다. 자, 전투를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이때 또 벽에 강력한 응수가 숨어 있습니다. 넘는 것이 아니라 변쪽으로 밀어가는 수인데요. 이때 물러서는 수 등은 여러분은 생각하지 마세요. 손해수가 되기 때문인데요. 아예 차단을 해서 나도 한번 같이 싸워보자. 그런 수를 꼭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기세로 위에서 젖혀가야 되고 빈삼각밖에 없지요. 그리고 이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이곳을 나란히 서서 지킵니다. 자, 그리고 남은 것, 이 100넉점을 흙은 공격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공격은 날일자로 이렇게 공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넉점이 죽었을까요? 아니, 죽는다면은 지금 바둑이 끝났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빈삼각으로 둬서 살리는 수가 또 좋습니다. 자, 쉽게 늘어서 잡자고 하는 것은요. 끊어가는 수가 이 수의 이 형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맥점이 됩니다. 자, 한 점을 잡을 수밖에 없는데 연이어서 빠지는 수가 또 좋고요. 끊고 따내고 자, 먹여치고 이렇게 돌리고 나서 보니까 바깥쪽을 막았을 때 이 단수되어 있는 이것 때문에 흙의 응수가 없지요. 네, 들어가는 것도 안 되고요. 한 수 차이로 흙이 다 죽어버린 형태입니다. 느는 것은 안 되겠지요. 자, 이 수 때문에, 이 변화 때문에 백은 애초에 이 귀를 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애초에 막아놓는다면은 이때 늘어서 수상전을 할지도 모르니까요. 지금은 바깥쪽으로 늘어야 되고요. 머리를 내밀었습니다. 이때 흙은 가만히 아무것도 교환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이 또 좋은 수고, 자, 백은 이렇게 꼬부리고, 자, 한 칸을 띄고 날일자로 해서 백이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흙은 계속해서 이 전체 이 형태의 중심인 이곳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형태상 계속해서 전투가 좀 벌어지겠죠. 자, 하지만 이렇게 되는 것, 이 형태만 보자면 쌍방간의 어려운 싸움, 호각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침입하는 수, 그리고 흙이 날일자로 받는 수와 이 바깥쪽으로 받는 수 전부 다 살펴보았는데요. 이 자신의 취향에 맞게 또 백으로서도 좀 선택을 복잡하게 또는 간명하게 처리하는 것 등이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 이 소목포석 중에서도 날일자 굳힘 첫 번째 시간 함께 했는데요. 자, 이번에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바로 이 침입입니다. 이렇게 세 칸이 벌려져 있을 때는 반드시 침입하는 수가 남아있다는 것. 자, 그 노림을 흙은 노려야 하는데 이 침입하는 수만 알고 이후의 변화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면 이 수가 빛을 발하지 못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이 붙여서 두는 수에 대한 응수를 살펴봤는데요. 어느 쪽으로 젖혀가는 것, 이것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에 주의하시면서 전체적인 형태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 소목포석, 날일자 굳힘포석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 배운 것이 이 과거의 형태였다면 이 다음 시간에는 현대의 형태를 살펴볼 텐데요. 이번에 배운 것만으로도 변화가 상당히 많죠. 하지만 현대에 두어지는 포석은 변화가 더 많습니다. 자,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